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3월 27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전날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와서인지 오늘 코스피 코스닥도 모처럼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코스피는 2600포인트를 지켜주었지만 그래도 오늘은 1.4% 급락이 나왔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2%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종들을 보면 오늘은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빨간불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모두 파란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이쪽이 가장 좋지 못했었고요. 또 몇몇 조선주들 이쪽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HLB를 제외하면 전체 종목들이 모두 좋지 못했었고요. 엔터기업은 그래도 괜찮았었네요. 어쨌든 엔터기업과 HLB를 제외했다면 코스닥도 뭐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은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약 3천억 정도.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 그렇다고 해도 규모 자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의 3천억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액 자체는 많지 않았고요. 최근엔 낙폭 대비 수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미를 둘 수 있는 많은 순매도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이 되었던 현대차, 오늘은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요. 또 어제 한 차례 급등이 나왔던 LG에너지솔루션, 이 종목은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우선주, HLB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특히 삼성전자의 규모가 압도적인 것 같아요. 3,200억이 나왔었죠. 그리고 두 번째 기아는 260억. 차이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또 기관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비전, LG에너지솔루션, 하이브, KTNG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로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방향을 틀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는 나스닥이 다시 한번 2%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상승에 대한 브레이크가 한 차례 걸렸었고, 또 S&P 500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1.1%의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3%를 기록했고, 또 반도체가 무려 3.2%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다양한 업종 중에서 어제만큼은 미국 시장 내에서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가장 좋지 못했었고요. 그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도 일부 반도체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업종들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 증시, 일본도 1% 빠지고 있죠. 그리고 대만도 1.5% 빠지고 있고, 중국 증시만 반대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어제 미국 증시가 크게 빠졌던 결정적인 이유, 다시 한번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트럼프가 기습적으로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외국산 자동차죠, 25% 관세를 4월 3일부터 부과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런데 추가적인 관세 이슈, 이건 앞서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트럼프의 성향을 봤을 때 항상 채찍과 당근을 반복해서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나스닥에 반등이 나왔던 것도 다음 달에 적용이 되는 상호 관세에 대해서 약간의 유연성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그로 인해 미국 경기는 침체가 없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지수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코멘트와 이슈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뒤집힐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 이슈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돼요.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는 계속 변동이 있겠죠. 그래서 그에 따라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방향성을 잡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상호 관세가 다음 달 2일부터 적용이 될 것이고요. 또 외국산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다음 달 3일부터죠. 그때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세에 대해서는 시장에 많은 악재가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부정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무뎌질 것입니다. 때문에 지난 2021년을 떠올려 보면 이때 연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그 때문에 곡물 가격이라든지 수많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주는 큰 상승이 나왔다면 반대로 다양한 기술주들, 이쪽은 또 크게 빠지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전쟁이 지금 길어진다고 해서 그게 어떤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제는 관세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신경 쓸 것이 아니고요. 이제 관세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이 시장에 많이 녹아든다면 4월 2일하고 4월 3일 이 일정들이 지난다면 점차 관세로 인한 시장의 부정적인 부분, 그 파급력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내성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저는 차라리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상호 관세가 시작이 된다든지 또는 자동차 관세 부과가 시작이 된다고 해도 그 이후에는 시장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를 계속 주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무려 7% 급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테슬라도 5.8% 급락이 나왔었고 MS도 2.2%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기술주가 많이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공교롭게도 삼성전자는 오늘도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들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라고 해서 미국의 관세 정책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빨간불이 들어올까? 반대로 다른 반도체 관련주, 한미반도체라든지 SK하이닉스 이 종목들은 또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 같이 미국의 관세 정책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어쨌든 미국에서 많은 관세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됐고, 또 최근 구간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크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관세 정책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도 그것보다 반도체에 대한 업황 개선, 또 레거시 반도체 가격 반등, 이런 부분에 시장이 더 주목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위치에서는 솔직히 제가 이 종목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특히 방산이나 조선 쪽, 이쪽은 업황이 좋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차라리 별다른 상승이 나오지 않았던 일부 반도체 종목들, 또 레거시 반도체 가격 반등이 기대가 됐고, 또 업황 개선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몇몇 반도체 관련주를 주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최근에 방산주나 조선주, 지금 가격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조금은 길게 보세요. 특히 하나오션이라는 조선주를 보면 지금 4개월 만에 주가가 무려 180%의 큰 상승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총이 얼마나 되죠? 21조 원이죠. 그럼 이런 종목들이 물론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상승 초입에서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 저는 차라리 업황이 돌아서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주는 업종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조금은 선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하나오션하고 또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실적과 업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이 훼손이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소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이슈로 보면 어제는 구리 관련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 몇 주 내에 구리 관세도 부과할 수 있다는 이런 전망이 났었고, 사실 검토 기한이 8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한이 한참 남은 상황에서 몇 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리 관련주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자, 대표적으로 구리 관련주는 풍산이 있죠. 그리고 이구산업, 이 종목도 대표적인 구리 관련주예요. 그래서 구리 쪽은 구리 관세 부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럼 충분히 구리 가격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생각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빠진다고 해도 저는 결코 나쁜 시장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최근에 3월 한 달 동안 시장 흐름이 괜찮았었고, 또 길게 봤을 때는 추세를 보더라도 여전히 시장은 상승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깨지지 않았다면 하루 이틀의 시장의 급락은 조금은 가볍게 보시고요. 이러한 상승 추세 속에서 어떤 업종과 종목들이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총이 높은 종목이라면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서 그게 얼마나 연속성을 띠고 있고 또 앞으로 연속성을 더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투자의 관점이 조금은 보일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제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한 1조 이상 되는 기업들 있죠? 시총입니다. 특히 시총이 1조가 넘는 기업이라면 필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서 누가 수급의 주체인지 그런 부분을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었는데 내일은 금요일인 만큼 맑은 시장으로 한 주가 마무리되길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